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6월 6일 현충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죠. 반쪽짜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연 적은 있어도 야당이 단독으로 열고 여당이 밖에서 시위를 하는 그런 장면은 우리 헌정사의 처음이었습니다. 자, 조선일보 1면과 3면 기사입니다. 76년 국회 역사상 이런 장면은 없었다. 야당은 본회의 열어 의장을 선출을 했고 여당은 회의장 밖에서 규탄 농성을 했다. 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 여당 없이 의원식 국회의장 선출, 법사위 운영위 등 상임위원장 배분 놓고 첫날부터 파행. 자, 22대 국회 본회의가 어제 처음 열렸는데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야당 의원 192명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식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의사일정 합의 없는 본회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표결에 불참, 회의장 밖에서 농성. 박정희 정부 때인 1967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20년에 제1야당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적은 있죠. 4년 전 21대 국회도 그때 국민의힘이 패했는데 그때도 이 원구성 문제 가지고 아예 협상도 하지 않고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단독으로 여당이 열었죠.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는데 지금은 야당입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연 겁니다. 어제처럼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파행의 원인은 이겁니다.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충돌인데 법사위는 법원 그리고 검찰을 관할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법안들이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로 들어갑니다. 법사위에서 자구 수정 같은 것을 하죠. 특히 법원 검찰은 이재명과 조국이 리스크에 걸려있는 데죠. 그래서 법사위를 위원장을 가져가겠다. 어느 정도 압력을 좀 행사하겠다. 이것도 방탄의 한 차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주로 여당에서 집권당에서 가져갔는데 이것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계속 운영위를 열어서 대통령실 사람들을 막 호출을 해서 혼을 내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제 의원식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는데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그 과정까지 임시 국회의장이 있어야 되겠죠. 이 국회 관례상 최다선 의원이 맞는데 최다선이 여러 명일 때는 가장 연장자가 임시의장을 맡습니다. 그런데 어제 임시의장이 의원식과 의장 후보 경선에서 겨뤘다가 떨어졌던 추미애 의원이 맡았습니다. 동아일보 3면 기사입니다. 6선 연장자 추미애 임시의장 맡아 의장 선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서 의원식 의장 선출 전까지 진행을 맡았는데 국회법원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는 그중 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을 하는데 6선이자 1958년생은 6선인 민주당 조정식, 국민의힘 조경태, 주호영 의원 중 가장 나이가 많다. 6선인 4사람인데 그런데 아무리 임시 국회의장이라도 국회의장을 맡을 사람이 임시의장을 맡을 사람이 본회의에 앞서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맹겨냥해서 조롱하는 육행시를 올렸죠. 이 SNS에 긴급 제안 육행시 챌린지 참여해 주세요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려가지고 이 탄성이 쏟아질 줄 알고 핵폭탄급 발표를 몸소 했건만 만만한 백성들아 답답한 궁상들아 이 나라 석유 노다지라 해도 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 이 육행시를 담았는데 이 육행시 앞 글자만 다 따면은 탄핵만 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탄핵만 답이다.
그리고 이 여부밖에 없어. 이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돈다. 이런 이야기고. 핵폭탄급 발표. 동해 영일만 이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그 발표를 한 것을 지금 비꼬고 조롱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제 또 화제가 됐던 것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2020년에 그때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한시가 지금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한시가 그때 SNS에 막 돌았죠. 거기 보면 이제 그 한자음을 따서 비속어까지 막 사용을 해서 추미애를 조롱을 하는 거였는데 뭐 추미애가 정신병 이거 이제 음을 따서 한자 음을 따서 가을 추 아름다울 미 사랑할래 이렇게 해서 추미애가 정신병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면은 추미애가 정신병 이렇게 되는데 이 한자 뜻은 가을날 곱고 애잔한 노래가 항원에 고요히 퍼지니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한시를 다시 떠오른다 이렇게 해서 맞받아치는 이 본회의 시작 전부터 양쪽이 신경전을 벌였죠. 자, 이 말씀이 나신 건 이 기사를 먼저 소개를 드리죠. 영일만 석유 매장 문제인데 어제 그 전문가가 한국에 왔죠. 자, 조선일보 8면입니다. 영일만 석유 가스 가능성 아주 높다. 유전 분석 미국 액터 지오 고문 방안 비토로 아브레오 고문입니다. 내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상당히 엄청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활짝 펴게 할 수도 있는 이제 시추까지 해봐야 되지만은 그런 발표를 했음에도 야권과 좌파 매체에서 이거 국면 전환용 아니냐, 뭐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왜 대통령이 그걸 직접 발표하느냐, 지지율 반등 노리기 위한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전문가가 지금 반박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겁니다. 이 액터지오는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한 각종 물리탐사 자료를 분석해서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르는 석유, 가스가 묻혔다고 결론을 내린 미국의 컨설팅 업체죠. 엄청난 양,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그 자원 가치를 두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액터지오가 그 같은 분석을 할 만한 역량을 가질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나왔고 김어준이 마치 이 액터지오가 무슨 뭐 유령 회사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세우는 그런 방송을 했었죠.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아브레오 고문은 첫마디로 의문에 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전의 경제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비밀 유지 협약이 있기 때문에 다는 말하지 못한다. 이 아브레오 고문은 엑슨 모빌 출신이죠. 세계적 글로벌 기업입니다. 40년 노하우를 갖췄고 업계에서는 규모가 작은 부티크 회사지만 31개 유전에 관여한 전문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세종청사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 하나 있죠. 양산의 문재인이 갑자기 SNS에 글을 올려서 김정숙 타지 말, 특히 기내식 6,292만 원인 거예요. 그 기내식 문제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아니라 변명이었고 왜곡이고 선동이었다. 제가 그것을 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죠. 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문재인, 김정숙 인도 방문 논란에 치졸한 시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치졸한 변명이었는데 그리고 안에 등 떠밀듯 가게 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언제는 이 영부인 첫 외교다. 단독 외교다. 이렇게 미화를 하더니 책에다가는 자기 그 회고록에 미화를 하더니 지금은 누가 그런 데를 가서 혼자서 뭐 하고 싶겠느냐. 등을 떠밀리다시피 해서 어쩔 수 없이 간 거다. 그렇게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독 외교를 했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단독 외교를 하러 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팩트도 전부 다 엉터리고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길고 긴 해명글은 참 구차하다.
외유를 나간 것은 김정숙 여사인데 책임과 책무는 모두 부처와 항공사에 있다는 경강부에 좀스럽고 민망한 해명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새로운 내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정숙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 고민정, 그때 청와대 대변인이고 타지마할까지 같이 따라갔죠. 고민정이나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종환이 있는데 그 후임자 황희,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처음에는 타지마할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인도 방문이 끝나고 나서 인도 측에서 타지마할 좀 가달라고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 추가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민정은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인도에서 타지마할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국보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못 갔다 보니 영부인이 갔었을 때 다시 또 요청을 해왔다. 인도 현장에 갔을 때 인도 측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는데 거절할 수 없는 노릇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황희도 또 여기도 라디오에 나와서 타지마할 일정은 특별한 비용이 지출되는 일정이 아니다. 3박 4일 일정을 다 소화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인도 측에서 요청을 했다. 그래서 인도 측에서 요청을 해서 귀국길에 잠시 들렀던 것뿐이다.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데일리안이 오늘 단독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인도 외무성 김정숙 타지마할행 사전 공지, 현장에서 강국 요청했다는 야당 해명과 다르다. 사전에 미리 그 타지마할 일정을 인도 외무성은 다 고지를 했습니다. 미리 우리가 거기 타지마할 갈 테니까 편리 좀 봐주세요. 그래서 그 사진 찍은 거 보면은 일반 관광객들 다 몰려치고 김정숙 혼자 탁 앉아서 찍었죠. 그걸 이제 편리 좀 봐달라고 이 인도에 미리 이야기를 했고 인도 외무성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정이나 황희는 그 현장에서 적석에서 좀 타지마할 관광지도 소개할 거면 좀 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인도 쪽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갔다고, 문재인이 등 떠밀려서 인도 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인도 외무성 이 자료를 보면은 인도 외무성은 김정숙이 인도를 방문하기 전부터 이미 타지마할 방문이 있을 것이라고 공지까지 했다. 인도 외무성은 김정숙 입국 전날인 2018년 11월 3일 홈페이지에 띄운 내방 인도 방문 공지에서 대한민국 영부인의 인도 방문과 관련 상세 일정으로 7일 오전 10시 30분에 타지마할 도착과 방문,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가기 전에 이미 다 홈페이지 공지입니다. 인도 측은 김정숙이 방문 마지막 날인 7일 오전에 타지마할을 잠시 들렀다가 서울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다. 인도 방문 현장에서 간곡한 요청으로 타지마할을 들렀다는 주장과는 배치된다. 모든 것을 지금 눈속임하고 거짓말해서 모면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늪속에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그때 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 몰카 가지고 함정을 설치해서 선물을 줬다는 최재영 씨가 김건희 여사를 사실상 스토킹한 거다. 스토커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그 뉴스가 있었죠. 진짜 스토킹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진보 비판함의 위로 지지율 올릴 특강해 주겠다. 이렇게 수차례 접근을 했다. 최재영, 김건희 여사의 카톡 반복. 답이 없으니까 제가 경계 인물이 된 듯해서 서글퍼요. 카톡에 답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 막 접근을 한 겁니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은 이 최재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지지율과 호감도를 올릴 대책을 제시할 특강을 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다. 그리고 이 요청할 때도 답이 없으니까는 자신의 책과 수를
막 전달을 하고, 검찰은 그래서 최재형 씨가 장기간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부탁을 하고 선물을 보낸 배경을 조사 중이다. 이 카카오톡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에게 쓴 글이죠. 여론 호감도가 올라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은밀하게 1시간 특강을 할 테니 비서분들 모으셔서 들으면 좋겠다. 그 다음 날은 여사님이 곤란 해질 발언은 안 하겠다. 그리고 계속 요청합니다. 나 좀 만나자고. 이게 이제 몰카 가지고 작업하려고 계속 제안을 하죠.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는 답변하지 않았다. 최재형 씨는 7월 23일에 저서 몇 건가 대통령님께 드릴 술 한 병 들고 들르겠다. 관계자에게 맡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다시피 대통령님과 시원한 맥주 한잔 할 기회를 마련해달라. 이거 다 거절당했죠. 시원한 맥주 한잔 할 기회를 줬으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겠죠. 그리고 계속 특강을 요청을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 대화방은 2022년 5월 19일 최재형 씨가 김건희 여사를 초대해서 만들었다. 대화는 2023년 7월 말까지 이어졌는데 그 짧은 기간에, 짧지는 않네요. 한 1년 남짓되네. 최재형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진보 세력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많이 했다. 이제 호감을 사려고. 김건희 여사의 스페인 방문 모습을 언급을 하면서 주눅이 들어 뒤로 빠지려는 느낌을 받았다. 하도 진보들이 헐뜯고 비난하니까 순방기간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진보를 막 비판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서울시 의회에 국민의힘이 가반을 넘었으니 김어준 운명도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김어준까지 막 싸잡아서 비난을 하면서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지원 세력이 되겠다. 결혼 전 일을 들춰내는 건 정략적이다. 도이치모터스 같은 것들. 이렇게 막 접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디올 쇼핑백 사진을 올리고 핸드백을 하나 장만했다. 그런데 반응이 없자. 김건희 여사가 처음에는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계 인물이 된 것 같아 서글퍼요. 이런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 논란이 됐을 때는 무척 실망했다. 무척 실망했다. 이렇게 했고, 김건희 여사가 가짜 뉴스 선동이다. 이렇게 장문의 답을 또 보내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마지막에 이런 문자도 보냅니다. 목사님은 제가 살인적 공격을 받았을 때 친구같이 대화해 주셨다. 삶의 질을 생각하면 대통령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리다. 이런 카톡을 보냈는데, 자, 목사님은 제가 살인적 공격을 받았을 때 친구같이 대화를 해주셨다. 전부 함정이었죠. 오로지 선물을 받는 장면, 그 장면 하나 찍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스토킹을 저질렀던 겁니다. 자, 이것도 지금 수사 대상이 되어 있으니 죗값을 받아야 되겠죠. 6월 6일 현충일에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